네,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TC39 스테이지 3에 있는 인풋 어트리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3은 기능 구현은 완료되었고 대부분의 주요한 최신 브라우저와 노드 버전에서 작동이 가능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스테이지 4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이 수정될 여전히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ESM이나 CJS, AMD 환경에서 각각의 어셋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JSON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ESM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모던 브라우저에서 다음처럼 동적 인풋을 사용하거나 패치 메소드를 사용해 서버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 다음처럼 JSON 데이터에 있는 키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음처럼 인풋 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만 번들링을 사용하지 않고 인풋 구문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타입은 모듈이라고 하는 속성을 기입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환경이 높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웹페이지일 경우 해당 인풋 구문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웹팩이나 롤업, 비트JS의 번들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CJS에서 모듈을 불러 사용하는 문법을 보면 노드.js의 FS 모듈을 사용하여 노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불러서 사용하거나 리카일 구문을 사용하여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특정 에셋 파일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D 환경에서는 리카일.js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JSON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나 웹 어셈블리 파일을 보면 먼저 CSS 내부에서는 클래스를 미리 선언하여 디렉토리 내부에서 선언되어 있었던 SVG나 PNG, JPG와 같은 파일을 클래스로 템플릿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선언을 둘 수 있습니다. ESM에서 이미지를 불러 쓰기 위해서는 서버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경로를 불러와서 엘리먼트를 만든 후에 속성값으로 주입하여 브라우저상의 이미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치를 사용하여 불러온 웹 어셈블리 파일을 웹 어셈블리 API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실행시킵니다. CJS 환경에서 이미지를 불러 사용할 때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서버 입장에서는 정적 파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정 디렉토리를 스태틱 폴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웹 어셈블리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봤었던 웹 어셈블리 API를 호출하여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M과 동일하게 AMD 환경에서도 엘리먼트 속성으로 주입해주거나 웹 어셈블리 API를 사용합니다. 번들러를 사용하여 어셋을 불러오기 위해 각 번들러의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트JS에서는 별도 설정 없이 JSON과 웹 어셈블리 파일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업에서는 롤업 플러그인 웹 어셈블리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해 주어야 인풋 구문으로 웹 어셈블리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팩에서는 각 정적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로더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위해서는 파일 로더나 URL 로더, 웹 어셈블리는 웹팩에서 제공하는 특정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플러그인 내부에 미리 설정해 놓은 웹팩 플러그인을 사용해 소스코드 내부에서 웹 어셈블리를 초기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대부분 ESM 문법을 사용합니다. 비트JS는 별도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한 타입은 모듈 속성을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 사용하여 번들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 외 요 근래 새롭게 생성되는 모든 브라우저 라이브러리들은 ESM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셋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비동기적으로 에셋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동적 임포팅을 사용하거나 개발 환경에 번들러를 적용시켜야 코드 내부에서 JSON, 이미지, 웹 어셈블리 등의 정적 파일을 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번들러를 사용할 경우 코드 내부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여러 개발 환경에서 어셋을 참조할 때 일관성 있는 설정과 방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 프로젝트에서 사용했었던 웹팩 config.js를 그대로 복사하여 B 프로젝트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웹팩이 사용하는 환경의 디펜던시가 진화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와 B 프로젝트에서 각각 사용하는 디펜던시의 버전이 다를 경우 개발 환경을 일관성 있게 보장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라고 세웠을 때 해당 개발 환경을 해당 개발 환경이 적용된 프로젝트에서 별도 스펙을 추가하지 못하는 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풋 어트리뷰트는 어설트 구문을 사용하여 모듈의 타입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호스트 인바이러먼트에게 모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 인바이러먼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환경으로 크롬과 파이어폭스, 사파리, 노드.js, 번이 있습니다. 호스트 인바이러먼트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말은 모듈의 해석을 도와줄 수 있게끔 개발자가 메타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웹 어셈블리는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다루는 것과는 다르게 동작해야 합니다. 타입 속성을 명시하여 어설트 구문과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 호스트 인바이러먼트에게 임포트된 구문이 임포트된 모듈이 HTML 파일인지 CSS 파일인지에 대해 미리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호스트 인바이러먼트에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약 어설트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import data from data.json과 같이 임포트할 경우 이 JSON 파일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어설트 구문을 붙임으로
브라우저에게 제이슨 파일로 해당 모듈을 해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웹 어셈블리 파일은 바이너리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실행할 수 없고 WA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 컨텍스트에서 동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HTML 파일을 모듈 형식으로 불러서 사용했을 때 호스트 인바이러먼트가 HTML 모듈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안으로 취약한 부분을 세니타이제이션해서 악의적인 스크립트 실행을 방지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보시면 알라트 구문이 스크립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해당 부분을 세니타이제이션해서 없앤다고 한다면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니타이제이션은 단순히 스크립트 태그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기능에 유의미한 코드들은 놔두고 쿠키를 강탈한다든가 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의 보안 취약점이 가능성이 있는 코드들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지 태그 내부에 있는 악의적인 src 속성을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JS 속성으로 임포트된 JS 모듈은 임포트되면서 코드가 실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import x from module.js로만 작성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로 호스트 인바이러먼트가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모듈로 불러줄 경우 타입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임포트 할 경우 타입은 JS가 아닌 다른 타입의 모듈들은 non 자바스크립트 컨텐츠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각 모듈에 적합한 형태로 내부적으로 파싱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고 파싱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